너 오늘 지하철에서 뭐 했어? 혹시 눈도 제대로 안 떠지는데 그 좁은 틈에서 휴대폰 꺼내서 긴급 딱지 붙은 메일 읽고 단톡방 확인하느라 눈 시뻘개지지 않았니? 사무실 도착하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수혈하고 컴퓨터 켜기도 전에 오늘 진짜 할 일 많다며 한숨부터 쉰 거 아니야? 또 오전 내내 네가 한 일이 뭐야? 중요하지도 않은 회의에 불려다니고 내일도 아닌데 참조 걸려온 메일에 답장하고 급하다고 징징대는 옆팀 요청 들어주느라 정작 네 메인 업무는 손도 못 댔지. 점심시간엔 동료들이랑 맛집 줄 서서 기다리면서 아, 우리 회사는 왜 이럴까? 비트코인이 어떻네, 주식이 어떻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다가 다시 사무실 들어왔을 거고. 바쁜 것은 돈이 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솔직히 말할게. 너 지금 죽어라 뛰고 있는데 사실은 늪에 빠져 있는 거야. 발버둥 치면 칠수록 몸은 힘든데 네 자산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넌 유능해서 바쁜 게 아니야. 그냥 시스템이 짜놓은 바쁨의 덫에 걸려 있는 거지. 내 이름은 제키야. 난 이 생산성의 환상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거든. 만약 네가 열심히 사는데도 왜 내 통장은 항상 텅장일까라는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룬다면 이 영상 곰곰이 생각하면서 봐.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테니 말이야. 오늘 이야기는 네가 믿고 있던 그 성실한 노동이 어떻게 너를 가난의 굴레에 가두고 있는지 그 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쳐볼게. 자, 이제 그 가짜 바쁨의 가면을 벗고 나랑 같이 진짜 분의 지도로 들어가 보자고. 자,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자. 너는 왜 바쁜 것에 집착해? 아마 무의식 중에 이런 믿음이 있을 거야. 내가 이만큼 바쁘게 움직이면 우주는 나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줄 거야. 미안한데 자본주의는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니야. 자본주의는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에는 1원도 관심 없어. 오직 네가 시장에 어떤 가치를 내놓았는지만을 보지. 노동의 종말, 가치의 탄생. 레드 퀸 효과라는 말을 들어봤어?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이 하는 말이지. 제자리에 머물고 싶다면 온 힘을 다해 뛰어야 한다. 지금 네 상황이 딱 이거야. 통계를 볼까? 우리나라 평균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야. 근데 가구당 순자산 증가율은 어때? 물가 상승률과 세금을 빼고 나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경우가 허다해. 네가 10년 전보다 2배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10년 전보다 2배 더 부자가 됐어? 아니지. 오히려 10년 전보다 집 사기는 10배 더 어려워졌을걸? 여기서 우리가 믿는 상식이 박살나. 성실함이 부를 만든다는 말은 사실 시스템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가장 거대한 가스라이팅이야. 좀 더 구체적인 숫자로 말해줄게.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노동의 몫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반면 자본의 몫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증명했잖아. R greater than G, 즉 자본 수익률 R이 경제 성장률 G보다 항상 높다는 거야. 이 수식이 의미하는 진실이 뭔지 알아?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5% 올려도 자산가들이 앉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10% 수익을 내는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뜻이야. 네가 12시간 동안 회사에서 엑셀과 싸우고 있을 때 누군가는 1시간 동안 어떤 자산을 살지 결정하는 것만으로 네 연봉의 몇 배를 벌어가는 게 이 시스템의 본질이야. 바쁨은 생각하지 않는 죄에 대한 형벌이다. 자, 봐봐. 부자들은 바쁨을 유능함의 증거를 보지 않아. 오히려 관리 실패로 보지. 워런 버핏의 스케줄표 들어본 적 있어? 텅 비어 있어. 하루의 대부분인 5, 6시간을 독서, 신문, 보고서와 깊은 사고에 할애하는 것이 특징인데 약속을 최소화하고 일정을 즉흥적으로 잡는 등 자기 시간을 매우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옆에서 보기엔 그는 하루 종일 앉아서 책을 읽고 생각만 해. 왜? 단 한 번의 올바른 결정이 1000시간의 성실한 노동보다 수조 원의 가치를 더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우리는 개미처럼 살도록 교육받았어. 시키는 대로 해라, 성실하게 출근해라. 하지만 진짜 부는 사자의 시야에서 나와. 사자는 온종일 사냥하지 않아. 20시간을 자고 4시간 동안 가장 확실한 먹잇감을 노리지.
네가 지금 메일 함에 안 읽은 메시지 0개를 만들기 위해 안달복달하고 모니터 옆에 붙인 할 일 포스트잇 떼느라 애쓰는 그 에너지가 바로 네 가난의 근원이야. 그 에너지는 네 뇌를 단기적인 보상에 중독시키고 네 인생을 바꿀 장기적인 전략을 짤 지능을 앗아가 버리거든. 내가 보기론 말이야, 너 사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게 무서워서 바쁜 일 뒤로 숨는 거잖아. 어떤 주식을 공부해야 할지, 미래에 내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는 건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누가 봐도 고생하는 몸 쓰는 일, 반복적인 서류 작업에 몰두하면서 아,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지. 가짜 생산성의 함정. 이건 생산성이 아니라 생산성 연극이야. 네가 관객이고 네가 배우인 연극. 이제 그 커튼을 닫을 때가 됐어. 네가 믿고 있던 그 성실함이라는 종교가 사실은 너를 평생 가난의 굴레에 가둬들 족쇄였다는 걸 인정해야 해. 자, 감정적인 거 다 빼고 이제부터는 간단히 숫자로만 이야기해 볼게. 네 통장이 왜 항상 고만고만한지 그 이유를 수학으로 증명해 줄게. 부자들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점은 딱 하나야. 그들은 더하기의 인생이 아니라 곱하기의 인생을 설계했다는 거지. 이 식을 잘 봐. 네 부를 결정하는 건 두 개의 괄호야. 첫 번째 괄호는 노동 곱하기 레버리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노동값만 미친 듯이 키우려고 해. 하루 8시간 일하던 걸 12시간으로 늘리고 주말까지 반납하지. 근데 말이야, 노동시간은 물리적으로 24시간이라는 절대적 한계가 있어. 네가 아무리 슈퍼맨이라도 24시간 이상은 못 곱한단 소리야. 반면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키워. 여기서 레버리지는 지렛대야. 네가 1시간 일할 때 그 가치를 100배, 1000배로 뻥튀기 해줄 도구가 있느냐는 거지. 노동자 A, 시간당 2만 원 곱하기 10시간은 20만 원, 레버리지 1. 자본가 B, 시간당 100만 원 가치의 시스템 구축 곱하기 2시간, 200만 원, 레버리지 50. 자, 여기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비유 하나 들어갈게. A는 산 밑에서 정상까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직접 올라가. 땀을 뻘뻘 흘리며 10번 왕복하면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정말 성실하다 라고 박수를 쳐줘. 그런데 B는 산 밑에서 며칠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 사람들은 저 게으름뱅이 좀 봐 라고 비웃지. 하지만 B는 그동안 짐을 한 번에 실어 나를 케이블카를 설계하고 있었던 거야. 케이블카가 완성되는 순간 B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A가 평생 옮길 짐을 단 10분 만에 옮겨. 이게 바로 파레토 법칙의 금융적 해석이야. 너의 할 일 목록 10개 중에 진짜로 이 케이블카를 만드는 일은 딱 2개뿐이야. 나머지 8개는 그냥 산을 맨몸으로 오르내리는 헛수고라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바쁜 일들의 가치를 원화로 환산해 본 적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단순 자료 정리, 시급 1만 원짜리 가치. 남의 눈치 보느라 참석한 회의, 시급 0원짜리 가치.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 분석하는 시간, 시급 1000만 원 이상의 가치. 가치, value는 노동시간이 아니라 희소성에서 나온다. 자, 두 번째 괄호를 보자. 자본 곱하기 수익률이지. 네가 바빠 죽겠다는 핑계로 투자를 공부하지 않는 건 이 두 번째 괄호를 통째로 0으로 만들고 있다는 뜻이야. 생각해봐. 네가 연봉 1000만 원 올리려고 1년 내내 코피 쏟으며 일하는 것보다 1억 원을 연수익률 10% 자산에 제대로 파킹해두는 게 훨씬 쉽고 빠를 수 있어. 하지만 넌 바쁘다는 이유로 10% 수익률을 낼 기회를 날려버리고 고작 5% 연봉 인상을 위해 네 영혼을 갈아넣고 있지. 부자들의 마법은 여기서 시작돼.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 빈자리에 생각하는 시간을 넣어 레버리지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 수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명확해. 네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오늘 당장 뺄 셈부터 해야 해. 시급 1만 원짜리 노동 8시간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 시간에 시급 100만 원짜리 가치를 만들 지렛대를 찾아야 한다는 거지. 자, 봐봐. 이게 핵심이야. 나는 가진 돈이 없어서 레버리지를 못 써요 라고 말하고 싶지? 틀렸어. 최고의 레버리지는 지식과 시스템이야. 네 지식을 담은 PDF 전자책 한 권, 네 대신 24시간 돌아가는 유튜브 채널 하나, 혹은 네 돈을 불려줄 검증된 투자 원칙 하나. 이게 다 네가 잠잘 때도 돈을 벌어다주는 케이블카의 부품들이라고. 이제 네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봐.
언제까지 1차원적인 더하기 소득에 네 인생을 베팅할래? 언제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이 명확한 수학적 진실을 외면할 거냐고.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다들 고개를 끄덕여. 근데 왜 내일부터 너는 또다시 의미 없는 회의에 들어가서 열심히 받아 적고 있을까? 솔직히 말할게. 너 사실 바쁜 척하는 게 편해서 그런 거야. 생산성 극장, 프로덕티비티 티어터. 생산성 극장이란 바빠 보이는 행동을 통해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행위를 이야기해. 심리학적으로 이걸 활동 편향이라고 해. 뭔가를 하고 있으면 내가 나아가는 것 같거든. 할 일 목록에 체크 표시 하나 할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 쾌감에 중독된 거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체키, 내가 안 바쁘면 상사가 가만두겠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게으르다고 욕할걸? 다 알아. 근데 말이야, 그게 바로 군중 심리의 함정이야. 우리 사회는 바쁨을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 너는 지금 그 허세 섞인 인정 욕구 때문에 네 귀중한 자본 축적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는 거야. 또 하나, 넌 지금 하는 그 성실한 루틴을 멈추는 걸 두려워해. 만약 이 쳇바퀴를 멈췄는데 인생이 망하면 어쩌지? 라는 공포. 하지만 진짜 공포는 뭔지 알아? 10년 뒤에도 똑같이 쳇바퀴를 돌고 있는데 물가는 치솟고 네 몸값은 그대로인 그 현실이야. 바쁜 건 네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네가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싫어서 도망치는 심리적 대피소일 뿐이야. 자, 이제 이 지긋지긋한 바쁨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시간이야. 내가 오늘 당장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략적 사자의 스텝 3를 알려줄게. 잘 들어봐. 스텝 1. 쓰레기 작업 80%를 도려내라. 아까 파레토 법칙 기억하지? 첫 번째, 네 할 일 목록에서 너를 부자로 만드는데 아무 쓸모없는 80%를 찾아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고서 꾸미기, 영혼 없는 네트워킹,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하는 일들. 그거 다 쓰레기통에 버려도 세상 안 망해. 오히려 그 시간을 비워야 진짜 기회가 보여. 스텝 2. 딥 워크 시간을 확보하라. 두 번째, 하루에 딱 2시간만은 외부와 단절해. 폰 끄고 메일 확인하지 마.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 수익 구조를 시스템화할 수 있을지만 고민해. 이 2시간이 네 나머지 22시간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 이건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네 자본의 수도관을 설계하는 시간이야. 스텝 3. 노동이 아닌 자산에 집중하라. 세 번째, 네 몸값, 레이버를 올리는데 한계가 왔다면 당장 자본이 일하게 만들어. 네가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야. 바쁨을 핑계로 투자를 미루는 건 운전하느라 바빠서 주유소 안 들르겠다는 거랑 똑같아. 친구야, 난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세상은 네가 힘들게 땀 흘리는 모습을 보고 착하다고 말하겠지만 자본주의는 냉정해. 자본주의는 네 노력이 아니라 네 결과값에만 보상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착한 개미로 살고 영리한 사자가 되자. 네가 버리기로 결심한 그 바쁜 척을 오늘 당장 쓰레기통으로 버리고 나만의 레버리지를 만드는 시간으로 대체되기를 바래. 내 이름은 제키였어. 난 언제나 네 부의 추월 차선을 응원해.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진실로 돌아올게. 안녕.